자,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 비과세다. 다만 고가주택 안 된다. 또는 국외 소재 주택 안 된다. 그렇죠. 국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의 월세 수입 1250만 원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된다. 그럼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아까 임대 수익이 1420만 원 나온다 했죠. 월세가. 그럼 이걸 빼면 1년에 들어오는 돈이 1억이야. 그러니까 3억을 투자해서 수익률은 33%. 오늘은 1층에 상가가 있는 3년 된 신축급 다가구 주택 경매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준공 3년 차로 신축 컨디션이고 1층은 안정적인 상가 임대 수익, 2층 이상은 다가구 주택 구조로 주거 수익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인데요. 권리관계, 입지, 예상 수익률까지 투자자 관점에서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물건의 진짜 가치가 보이실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어때요? 다가구 주택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원룸? 좋긴 한데 이거를 한 번 더 떨어져야 되나 아니면은 이번에 입찰을 해야 되나 한번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근데 가격이 절대 가격이 조금 높아. 10억은 좀 넘어요. 네, 절대 가격이 좀 높아. 19억. 보지 말까요? 아쉬워? 돈이 살짝 모자라요? 대출은 제가 한 15억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대출 15억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저가 정도 수준에서. 근데 저는 한 번 더 떨어져서 한 15억에서 16억 사이 정도에서 취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절대 가액이 조금 높긴 하죠. 그러면 수익률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바로 옆에 있어요. 걸어가면 이따 점심 먹고 한번 가서 들러볼까요? 바로 옆에 있어. 지금 저희 여기 있잖아요. 걸어서 가면 4분 거리.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야. 근데 얘가 좀 메리트 있는 거는 일단 대로변에 있고 그 다음에 신축이에요. 신축 지은 지 지금 3년 밖에 안 됐어. 22년도에 지었거든요. 22년도 11월이니까 3년 밖에 안 지났어. 그 위치도 쌍용 대로변에 있는 얘예요. 얘. 요거. 이 뭐야? 사달라게. 그 다음에 네일샵이 하나 있고요. 요 1층에는 이렇게 2개가 있고 이게 이름을 보니까 이름은 이거네요. 퍼스트 스테이. 상태는 어때 보여요? 좋아요? 좋겠지. 이게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부정동, 성정동 일대에 3년 정도 된 원룸은 일단 없어요. 다가구 주택은 없어. 왜냐면 최근에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비싸서도 있고 결국은 돈이지. 수익률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요 정도 지으려고 하면 얘가 감정을 얼마 정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건물 감정은 12억을 했어요. 얘 건물이 218평이거든요. 감정한 거는 12억인데 지금 한 700에서 800 정도 들어요. 평당 800. 다가구 주택 한 동 지으려면 그러면 얘가 200평이니까 한 15억, 16억 정도 들어가는 거야. 그럼 땅은 또 별도잖아. 또 땅은 얼마 정도 가냐? 땅은 보통 한 600에서 700 정도 가요. 그러면 땅이 몇 평 필요해? 최소한 100평, 110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110평이면 땅값만 한 7, 8억 또 가. 그럼 두 개 합치면 한 22억, 23억인데 23억짜리 건물에서 월세가 얼마 나오냐? 얼마 나와? 월세가 많이 나와봐야 한 1,000만 원 나와요. 많이 나와봐야.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맞는 거야. 근데 더 문제는 그거를 지을 때 지금은 원룸 건물도 종합면허가 있어야 또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면허도 지으면 또 뭐가 발생해요? 또 부가가치세가 또 발생해. 보통 원룸 건물 팔면 보통 얼마나 남았냐면 원룸 건물 한 동 지어서 팔면 보통 1억에서 2억 사이 남았거든요. 그 정도 남았어.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억인데 그거 팔아서 한 2억 정도 남기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가세 문제야. 건물 짓는데 15억 정도 들어갔죠. 그러면 1억 5천이 또 부가세란 말이야. 근데 건축업자가 선생님 저 여기 부가세 별도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 됐어 그러면 안 사 하지. 아니면 부가세 빼줘 하지. 그럼 부가세 한 1억 5천 빼주면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지금 원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었어. 지었어. 그러니까 경매 나오지. 근데 얘는 좋은 게 뭐냐면 1층에 상가가 있어요. 1층에 12평짜리 상가, 그 다음에 7.5평짜리 상가. 그러니까 얘가 아까 무슨 게? 사달라게, 요게 지금 12평이고, 그 다음에 네일샵이 7.5평. 7.5평이면 충분하죠. 네일샵 하는 데는. 그렇게 있고, 나머지가 다가구 주택이 2층에 7가구, 6가구, 5가구.
총 해서 18가구 있어. 그러면 이 정도면 적당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메리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신축이야. 근데 두정동에 신축 원룸 없거든요. 거의 지금 아무리 신축급이어도 한 7, 8년 된 것들이야. 근데 얘가 지금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많이 받아. 심지어 얘가 지금 다 전세를 받았어요, 다. 전세야, 다. 물론 월세 조금 있긴 해, 월세가. 이게 월세가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0에 45 받아요. 1000에 45. 그러면 한 500에 50 정도 받는 거야, 원룸이. 그리고 월세로 받는 걸 보면 투룸이 있는데요. 투룸이 1000에 90. 그 다음에 1억짜리 있죠? 이거는 전세. 뭐 전세일까요? 원룸 전세예요, 이게. 원룸 전세가 지금 1억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미쳤네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그러면 얘들은 다 지금 1억짜리 들어가 있는 애가요. 1명, 2명. 이 1억 5천짜리는 그 투룸. 1억 6천 이런 것들은 투룸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들어간 애들이 멍청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야. 들어갔더니 야, 너무 좋으니까 1억을 줬을 거잖아요. 물론 권리관계는 본인이 모르니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좋았으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은 이제 여기 건물 짓고 나서 소유권 보전을 11월 달 했죠? 거의 바로 받았죠? 천안 서부 새마을금고에서 20억 4천. 20억 4천이니까 17억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17억이 있으니까 15억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면 이거 권리상은 문제 없죠?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근저당 2022년도 12월 20일 전에 입주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대항력이 없는 거야. 다 배당받고 끝나는 건데 배당 못 받는 친구들이 좀 있겠죠. 이거 제가 월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와서 막 하려고 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미리 한번 해봤어요. 자, 감정가는 27억이었어요, 얘가. 그리고 입찰가는 일단 최저가 적어볼게요. 그러면 취득세는 주택 중에서는 최고 세율이죠. 3.5% 정도 나오는데 거기 1층은 또 상가가 있잖아. 그럼 상가에 대해서는 4.6%예요. 그러니까 거기 조금 더 나오는 거야. 뭐 법무사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대출 아까 말씀드렸죠. 15억 해드린다고 했죠. 낙찰가의 80%가 15억 6천이에요. 그러면 초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냐? 4억 6천. 좀 맞나요? 임대보증금 1억 6천 잡은 거는 임대료를 제가 쭉 뽑아봤거든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가가 2개가 있고 위에 쭉 보니까 원룸, 투룸 이렇게 돼 있어. 주인 세대, 3룸. 3룸이 402호인데 얘가 주인 세대야. 그러면 이게 올 월세로만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가가 약간 큰 거는 1000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작은 거 7평짜리 있죠? 그건 1000에 70. 그 다음에 원룸은 500에 50. 그 다음에 투룸은 1000에 90. 그 다음에 아까 3룸 있죠? 3룸은 2000에 120. 그러면 보증금이 1억 6천이고 월세가 1420만 원. 근데 실투자 금액이 3억이야. 집 팔면 되잖아, 지금. 집 팔고 일로 이사가. 안 돼? 안 돼요? 그럼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아까 임대 수익이 1420만 원 나온다 했죠, 월세가. 그러면 1년에 들어오는 게 1억 7천이야. 조금 되죠, 이제 돈이. 근데 이자 비용이 15억 빌릴 거잖아, 우리는. 그럼 이자 비용이 한 달에 580만 원 나가요. 그러면 1년에 7천만 원 나가. 그럼 이거 빼면 1년에 들어오는 돈이 1억이야. 그러니까 3억을 투자해서 1억이 나오니까 수익률은 33%. 세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세금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비과세라고. 근데 공시가가 12억 미치어야 돼. 공시가가. 그럼 공시가가 얘가 12억 미친가를 또 봐야 되잖아요. 공시가가 이렇게요. 12억 2,800만 원. 이게 25년도 1월 기준. 근데 얘는 또 뭘 봐야 되냐면 상가랑 다가구 주택이랑 안분을 해야 된다고. 그럼 상가 부분이 그러면 2,800밖에 안 해? 최소 1억, 2억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1주택자는 월세가 지금 얼마 나와요? 물론 상가까지 합쳐서 1,420만 원 나오지만 그러면 그 아까 상가 부분 월세 한 170만 원 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임대 수익이. 주택은 면세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국세청 그거. 또 한번 보여드려야 돼? 이거 봐요. 이거 우리 구글 AI가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자,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 비과세다. 다만 고가주택 안 된다. 또는 국외 소재 주택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AI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국세청에 들어가서 보자고요. 여기 있잖아요. 국세청은 거짓말 안 하잖아.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세 대상이 있고 비과세가 있죠. 이 과세 대상 X야. 그러면 과세 대상 S는 뭐냐면 국내 기준 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의 월세 수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매로 보고 있는 이 주택은 12억이 넘는다고 생각하지만 12억이 넘지가 않고 상가분 때문에 12억이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주택의 월세 수입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모든 보증금 전세금.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보증금이 1억 6천이었잖아요. 1억 6천이어도 얘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그러면 아까 월세,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만 봤을 때는 이거 지금 170만 원은 상가잖아요. 상가 거 빼고 이게 주택만 잡으면 1250만 원이거든요. 1250만 원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 팔면 3억 나오잖아, 지금. 집 팔어. 다 팔어, 다 팔고, 이거 사서 여기 임대료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어디 살아? 월세 살아야 돼. 주인세대 살아도 돼. 주인세대 여기 402호 살면 돼. 주인세대 살아도 되는데, 근데 주인세대 살면 세입자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인사하고 뭐 좋지라고 생각하지. 뭐 계단도 청소하고 좋지. 불편해요, 만나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택관리에 맡기고, 그렇게 살면 아등바등 안 살아도 여유있게 살 수 있다. 그럼 1200만 원 받고, 천안 지역에서 제일 좋은 데는 어디야? 불당동 쪽이 좋잖아요. 불당동 쪽에 월세 200 내면 되잖아. 월세 200 내도, 그러니까 월세를 살라는 거지. 월세 200 내고 살아도 1000만 원이 수입으로 나오는데 1000만 원 수입이 비과세야.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이 생각, 사고의 전환만 조금 하면 인생이 편해져. 대출이 안 나올 것 같다? 15억이 안 나올 것 같다?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좋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얘가 그냥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근린 주택이잖아요. 1층에 상가가 있잖아, 2개가. 사업자 대출이 나온다고, 이게. 물론 그 다가구 주택만 받아도 거기에 임대사업을 내면서 임대사업자로 하면 임대사업자 대출이 나오는데, 이거는 1층에 상가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사업자 대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다 나오는 거야. 다 위에까지 다 해서. 위에까지 다 해서 나와요. 1주택인 상황에서 투자하면 세금은 어떻게 돼요? 1주택자가 한다고 하면 그러면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1억 7천 받아서 이자 7천 내고 1억 정도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1억에 대한 소득세 내면 되죠.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본인 급여 있잖아. 그쵸? 본인 급여에 또 얹혀지잖아.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소득에 또 얹혀지잖아. 그러니까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하긴 해야죠. 근데 월세 많이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소득이 높아지는 거 뭐 분산해봤자 분산 어떻게 해? 뭐 배우자랑 분산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최저가 기준을 본 거잖아요. 이번에 입찰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할 것 같냐면 이렇게 33%까지 되더라도 절대적인 가액이 높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19억 뭐 얼마 안 하네 할 수도 있지. 근데 서울 사람들이 천안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살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잘 안 쳐다보고. 그리고 저는 천안에 대한 미래를 좋게 보는데 서울 경기권에서는 천안에 대한 미래를 그렇게 막 좋게 안 봐요. 그러니까 충청권에 있는 사람은 좋게 보잖아요. 그래도 청주 천안이 대장 도시잖아. 아니에요? 그쵸?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되는데 유찰되면 이제 13억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박 터지겠죠. 박 터진다는 게 사람들 많이 몰린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괜찮은 신축이잖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